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강원 영동과 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1시 기준으로 삼척 원덕에 27.5mm를 비롯해 태백 24mm, 동해 16mm, 대관령이 12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고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로 인해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삼척에는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서 해제된 넓은 땅이 있는데 이 삼척시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초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했지만 정부가 사업성이 없다며 반대하자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예정지에서 지난해 해제된 곳입니다. 삼척시가 소방방재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며 부지를 조성하던 곳인데 원전 건설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오랫동안 이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삼척시는 원전 백지화 이후 이곳에 수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정부에 심사를 요청했다가 재검토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이유는 높은 물류 비용 등으로 볼 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삼척시는 관광지를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호텔, 리조트, 골프장, 해상 전망타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원전 해제 부지를 포함해 북쪽의 덕산항 뒤편까지 553만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을 사업구역으로 잡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300억 원, 민간 자본 4,700억 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자 유치에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73개의 개별 법령에 따른 규제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민자 투자 사업자한테 조세 감면이라든가 부담 감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로 인해서 민자 사업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 여부는 오는 8월쯤 결정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산업단지 계획과 달리 관광개발 사업은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밀고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선도지구 지정도 매년 하는 만큼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지난 5월 고성 산불의 원인은 경찰의 수사 결과 화목보일러 부실 시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정작 안전관리 법률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발생한 산불은 고성군 토성면 일대 야산 123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한 주택에 설치된 화목보일러. 집주인이 보일러와 연통을 직접 구매해 시공했는데 연통에 구멍을 뚫은 채로 보일러를 사용하다 불티가 튀어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전문 업자가 아니다 보니 설치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화목보일러는 안전관리 규정이 없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동굴로 스탠으로 하다 보면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본인이 되게 많이 하죠. 이렇다 보니 관련 화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3,700여 건 발생했는데 난방기기 가운데 가장 화재가 많았습니다. 판매업자는 값싼 연통을 오랫동안 교체하지 않고 연통 내부를 관리하지 않으면 불이 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갈아야 되는데 그거 갈려면 다 올라가 뜯고뭐하고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겉으로 볼 때 깨끗해요. 화재를 예방하려면 안전 설비를 갖추면 되지만 값도 비싸고 의무가 아니어서 설치된 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스 보일러와 달리 관리 규정이 없다 보니 지자체도 소방당국도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화목보일러에 대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협회 측이나 업자 측이나 해서 관리를 해주면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점검을 다 해주고 안전관리로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뭐 이런 것만 해줘도 많이 줄을 것 같은데요. 경찰도 이번 고성 산불을 계기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화목보일러 관련 법률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시가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원주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 최측근 인사가 사업 부지 옆에 넓은 부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 관설동 한옥마을 예정부지 옆 야산. 원주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 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땅입니다. 세개 필지 6만 9천여 제곱미터, 2만 평이 넘는 부지로 한옥마을 조성 계획 부지와 붙어있는 땅입니다. 진입로가 개설되고 한옥마을이 조성되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옥마을 관련 특혜 의혹이 부지를 소유한 시공사에서 시장 측근에 대한 특혜로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부지 등기에는 또 한 명의 원주시장 최측근 인사가 등장합니다. 원창묵 시장이 임기 중 총력을 쏟은 화해특화단지 시민모임 회장 김모 씨로 이 땅을 담보로 거액을 빌려 쓴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사실 4년 전에도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당시 원주시의 갑작스러운 무실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결정 직전에 이들은 영농법인을 만들어 일대 부지를 대거 매입했습니다. 원주시 핵심 관계자가 계획을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국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고 지난해 5월 김 씨와 박 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 발생한 수백억 원으로 추정되는 시세 차익은 환수,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3.3제곱미터당 100만 원 선에 거래되던 땅값은 3년 만에 8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때는 거래가 달라가지고 너무 뒤에 땅주가 800원 달라가지고 이 시장에 하려고 이거 사놨다는데 모르겠어요. 김 씨와 박 씨는 함께 여러 법인을 만들어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제 공동체로 알려져 있는데 화해단지, 화장장 등 원주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마다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길을 냈고 누군가는 이로 인해 큰 돈을 벌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일을 반복해 추진하고 있지만 원주시장은 특혜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형을 보시면 알지만 그건 어차피 산 나무이기 때문에 거기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의혹적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쪽 부지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알고 계셨네. 모르지. 그 누구 땅인지 알고 시장이 하나.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교전이 펼쳐진 양구 피해 능선과 당장의 능선 전투가 담긴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양구군이 마련한 특별기획전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박민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전쟁이 절정을 치달은 1951년 9월 13일부터 10월 13일 사이 양구 단장의 능선. 미군이 고지 정상을 향해 105mm 견인포를 끊임없이 발사합니다. 이때 미군이 쏜 포탄만 해도 20만 발이 넘을 정도로 치열한 포격전이 펼쳐졌습니다. 피해 능선 영상에는 참호를 기kép한 북한군과 중공군을 밀어내기 위해 긴급 공수한 8인치 포가 미군이 남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적군도 야간을 이용해 박격포 등을 쏘며 대응해 단장의 능선에서만 한 달 사이 4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60mm 박격포가 떨어져가지고 기념관이 파편에 여기를 다쳤어요. 해발 700m가 넘는 고지에서 전투가 펼쳐지다 보니 보급품을 지역 주민이 짊어지거나 나귀까지 동원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한국전쟁 중 미군이 마지막 4단급 공세작전을 펼친 피해 능선 전투에는 경사로를 만든 뒤 탱크까지 포격에 동원한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기획 전시회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양구군이 미공개 자료를 입수해 일반에게 공개했습니다.
고지전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그 전투가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조사를 착수해서 제가 한 50여 건의 새로운 사진 자료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잊혀진 전쟁, 한국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번 기획 전시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양구 근현대사 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코로나19 대응 수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지만 감염 우려가 높은 소규모 모임이나 집단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지자체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집합 제한 명령 등을 내리면서 위반하면 처벌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기본권 침해가 워낙 큰 조치라서 쉽게 내리기 어려운 측면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도내 대규모 물놀이 시설들이 속속 개장하자 강원도가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홍천 오션월드와 평창 오션 700, 삼척 솔비치 워터피아 등 도내 23개의 물놀이 유원시설 가운데 8개가 이미 개장했고 다음 달부터는 대부분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때 2m 거리두기와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권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각 시군과 함께 다음 달 24일까지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개장을 앞둔 동해안 해수욕장의 수질이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이 동해안 해수욕장 20곳을 대상으로 6월 초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20곳 모두 대장균이 나오지 않거나 기준치의 최대 10분의 1에 불과했고 장구균도 기준치보다 크게 낮아 수질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백사장 모래의 중금속 함량도 비소와 납이 각각 기준치의 20%, 3% 수준이었고 카드뮴과 육카크롬,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 의회가 강릉에도 해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릉시 의회는 강릉시의 경우 해양치안은 속초나 동해해양경찰서 부속 파출소만 있어 해양 관련 민원을 제기할 경우 강릉 시민들이 속초나 동해를 방문하는 불편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최근 빈번해진 태풍 등 기상 악화 대비나 해양 레저 사고 시 수상 인명 구조에 해경 관할 함정의 신속한 초기 대처가 곤란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피해가 크다며 해양경찰서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강원도가 최근 국토부에 플라이 강원의 원주 공항 취항을 요청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원주 공항의 활성화와 플라이 강원의 취항 확대를 위해 3년간 양양공항으로 취항이 제한된 플라이 강원을 도내 공항인 원주 공항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원주 공항은 코로나19 여파로 대한항공이 원주 제주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 달 17일 운행 재개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영월군이 덕분에 챌린지의 일환으로 의료인들에게 지역 관광지 입장료를 절반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병원에서 일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면허, 자격증명서가 있으면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관광지는 청룡포와 장릉, 고시굴, 동강사진박물관 등 모두 9곳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